자이언츠 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직구장 주변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6가지 폭탄 같은 소식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은 희망처럼 보였지만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고, 어떤 소식은 단순한 나들이처럼 보였지만 부산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156km의 화염 같은 강속구를 던지던 그 젊은 투수는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게 됐고, 에이스라고 믿었던 외국인 투수는 시즌 막판에 팔꿈치를 붙잡고 로테이션을 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FA 시장 최대어 중 한 명이 왜 하필 부산 롯데월드에 나타났을까요? 단순한 가족 나들이였을까요? 아니면 2년 연속 최다 안타왕을 기록한 외국인 타자. 그를 두고도 팀은 왜 30홈런 거포를 탐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별을 준비하는 걸까요? 그리고 트레이드로 반년만 함께한 두 선수는 지금 FA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영원한 이별일까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간야구를 밟지 못한 롯데 자이언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도 우리가 저기 있어야 하는데 라며 눈물을 삼켰던 한 선수의 절규.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개될 6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롯데 자이언츠의 2026 시즌을 좌우할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과연 롯데는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재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반복될 좌절의 서막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셔서 롯데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롯데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6월 사직구장 전광판에 152라는 숫자가 떴을 때 그 전율을, 그 충격을, 그 희열을 좌완 투수가 56km를 던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직에서 펼쳐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민기, 24세,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이자 2025년 시즌 가장 강렬했던 이름입니다. 5월 중순 1군에 조용히 올라온 홍민기는 말 그대로 타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좌타자든 우타자든 그의 패스트볼 앞에서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6월 18일 한화전 깜짝 선발로 나선 홍민기는 4이닝 4피안타 1볼넷 4탈 3진 1실점, 완벽한 데뷔 무대를 펼쳤습니다. 사직구장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4일 뒤 6월 22일 삼성전, 이날 홍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3이닝 1피안타 6탈 3진 무실점, 3-6으로 뒤지던 경기를 9-6 역전승으로 이끈 주역. 그날 사직은 홍민기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7월 김태형 감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홍민기는 이제 필승조다. 좌완 핵심 필승조, 1이닝 이상을 책임지는 마무리 전 최후의 방패. 롯데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6월 27일부터 8월 중순까지 홍민기는 19경기의 등판에 평균 자책점 3.52를 기록했습니다. 누경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기를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8월 17일 삼성전, 홍민기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 LG전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민기는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마운드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스, 그 무서운 단어가 SNS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 통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56km를 던지던 그 왼팔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홍민기는 시즌 최도 한번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단은 그를 일본 지바의 넥스트 베이스 아카데미로 보냈고 2주간의 재활 끝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즌 막판의 붕괴, 심리적 충격, 그리고 입스라는 낙인, 홍민기는 지금 다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도 참가할 만큼 몸과 마음 상태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팬들은 묻습니다. 2016년, 우리는 다시 그 126km의 화염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잃어버린 보물이 되는 걸까요? 올 시즌 25경기 2패 3홀드, 평균 자책점 3.9, 32이닝 11 자책점. 숫자로만 보면 성공적인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민기는 다시 필승조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롯데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홍민기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공개될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롯데의 선발 로테이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꿨던 롯데 자이언츠. 그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외국인 투수들이 시즌 막판에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에이스 알렉 감보아. 그는 5월 중순팀에 합류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부상으로 퇴출된 찰리 반즈의 대체 선수로 왔지만 감보아는 달랐습니다. 17경기 99, 2, 3이닝. 7승 6패 평균 자책점 80. 롯데의 에이스.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 감보아가 마운드에 오르는 날은 팬들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6일 대구 삼성전을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보아가 왼쪽 바깥쪽 팔꿈치 불편감을 호소하며 선발 로테이션을 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팔꿈치 통증, 시즌 막판의 컨디션 난조, 그리고 무엇보다 감보아의 커리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풀타임 선발로 뛴 적이 없었습니다. 단일 시즌 100이닝 이상을 던져본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2022년 더블A에서 기록한 88, 1, 3이닝. 그것이 개인 최다 이닝이었습니다. 롯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올스타 휴식기 전부터 감보에게 철저한 휴식과 관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페넌트레이스 막판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00이닝의 벽, 그것은 감보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스 벨라스케즈, 그는 이제 못 믿을 카드로 전락했습니다. 2명의 외국인 투수. 롯데가 의지했던 2개의 기둥이 시즌 막판에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11월 11일 KIA전에서 4-3 신승을 거두며 5연패를 탈출했고 11월 13일 SSG전에서 0-5 열세를 뒤집고 11-11 혈투 끝에 승리하며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5할 승률 회복, 5위 삼성을 45경기 차로 추격, 4위 KT를 1.5경기 차로 추격.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16일 삼성전을 앞둔 롯데의 분위기는 썩 밝지 못했습니다. 감보아가 빠진 로테이션, 벨라스케즈를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대체할 선수도 없는 현실. 갈 길이 바쁜 롯데. 외국인 투수들의 도움을 끝내 받지 못하게 된 롯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감보아의 팔꿈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벨라스케즈가 신뢰를 되찾지 못한다면 2026년 롯데의 선발 로테이션은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홍민기는 입스와 싸우고 있고, 감보아는 팔꿈치를 붙잡고 있고, 벨라스케즈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롯데의 투수진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는 이번 겨울 외국인 투수 보강에 올인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투수진의 위기보다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FA 시장 최대어 중 한 명이 부산에 나타났습니다. 11월 8일 부산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FA 시장 최대어 중 한 명인 박찬호가 가족과 함께 부산 롯데월드 놀이공원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나들이, 가족여행, 아니면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놀이공원, 부산 롯데 자이언츠. 이 모든 단어들이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롯데와 계약하려는 거 아니야? 사직행 시그널 아니야? 진짜 온다는 거야?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롯데 팬들은 반색했고 KI 팬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찬호, 그는 누구인가? 2014년 KI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 1군 통산 1088경기 타율 2할 6푼 6, 23홈런, 353타점, 웨이시 4득점, 187도루, 화려한 숫자들입니다. 장타 생산 능력은 부족하지만 정확성과 기동력, 그리고 탄탄한 수비 능력을 두루 갖춘 선수. 지난해에는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며 리그 최정상급 유격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보강이 절실한 롯데, 박찬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박찬호가 사직구장에 새 둥지를 튼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 수비, 주루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롯데의 내야 수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목격담, 확인되지 않은 소문, 스토브리그 시즌에 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FA 선수가 부동산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 자녀가 유치원을 옮겼다는 목격담, 공항이나 역에서 포착됐다는 소문, 스토브리그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롯데월드였을까요? 부산에는 다른 놀이공원도 있는데 왜 하필 롯데그룹의 시설이었을까요? 팬들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신호야, 신호. 박찬호, 너 진짜 오는 거지? 2026년 FA 자격 선수는 총 30명. 등급별로는 A등급 7명, B등급 13명, C등급 10명. 그중 박찬호는 KIA의 핵심이자 FA 시장의 최대어 중 한 명입니다. KIA는 6명으로 가장 많은 FA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롯데는 3명입니다. KIA는 박찬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롯데가 그를 빼앗아올까요? FA 승인 선수는 11월 9일부터 모든 구단과 공식 협상이 가능합니다. 해외 구단도 포함됩니다. 박찬호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찬호의 롯데월드 방문, 단순한 나들이일까요? 아니면 사직행 신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박찬호보다 더 뜨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2년 연속 최다 안타왕 베루스 30홈런 거포. 롯데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2년 연속 최다 안타왕 이보시 안타, 최다 안타 신기록, 정영기 출장, 이런 타자를 어떻게 바꾸나요? 김민형 감독은 시즌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3할에 100타점 치는 타자를 어떻게 바꾸나? 타자는 투수보다 더 변수가 많다. 그 타자의 이름은 빅터 레이에스.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2024-2025년 그는 롯데의 심장이었습니다. 2년 동안 타율 3할 3푼9리 28홈런, 218타점, OPS 883, 타율 1위, 최다안타 1위, 2루타 1위, 타점 2위. 화려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승부처에서 레이에스는 괴물이었습니다. 7회 이후 2점차 이내 접전 상황, 타율 4할 5리 4홈런, 7회 이후 득점권 상황, 타율 4할 9푼 3리 5홈런 54타점, OPS 1.378. 이런 타자를 팀은 레이에스만 피하면 된다는 상대의 작전을 무력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레이에스는 홈런을 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15개, 13개, 총 28개의 홈런.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7회 이후 득점권 상황에서 레이에스는 노시환과 함께 리그에서 가장 많은 12개의 고의사구를 얻어냈습니다. 올해만 10개, 삼성 디아즈보다 많았습니다. 상대는 레이에스를 두려워했지만 한 방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레이에스 다음 타자가 무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롯데 팀 홈런 75개, 리그에서 유일하게 100개를 넘지 못한 팀 내 홈런 1위가 13개의 레이에스, 2위는 10개도 넘지 못했습니다. 윤동희 9개, 나수등엽 9개, 전준우 8개. 롯데의 타선은 장타력이 없었습니다. 유음에 가까운 담장을 다시 내리고 타자들의 장타력 증강을 기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직구장, 타자들에게 유리한 구장. 하지만 홈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FA 시장의 유일한 거포 자원, 강백호. 올해 홈런 15개, 하지만 20홈런 이상을 샘차례 때려냈고 2022-23년의 부진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장타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30홈런도 가능한 타자입니다. 만약 롯데가 강백호를 영입한다면 레이에스와의 결별, 그것은 과감한 작별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강백호와 한동희, 그리고 레이에스까지 모두 공존시킬 수 있다면 롯데 타선은 막강해집니다. 레이에스와 결별이 아닌 동행, 조화로운 타선. 하지만 포지션 중복, 예산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강백호는 롯데를 선택할까요? 레이에스는 2년 동안 정경기 출장을 달성한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가진 선수입니다. 작은 부상들이 있었지만 경기에 지장이 갈 만한 통증까지 이어지지 않게 스스로 관리했습니다. 외야진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부상일 경우 군말 없이 자신의 통증도 숨기며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선수를 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롯데의 장타력 부자에는 심각했습니다. 8년 동안 가을 야구를 밟지 못한 이유 중 하나, 바로 홈런이었습니다. 레이에스는 올해도 병살타 25개를 기록했습니다. 땅볼 라인 드라이브 유형, 땅볼 뜬공 비율 1.28, 배드볼 히터. 타격감이 안 좋을 때는 정교한 컨택까지 흔들립니다. 과연 롯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레이에스를 붙잡을까요? 아니면 강백호를 택할까요? 아니면 둘 다 가져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이에스와 이별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함께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롯데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야기, 그것은 8년간의 좌절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2025 K 베이스볼 시리즈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최준용, 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11월 5일 체코와 평가전을 앞두고 훈련을 마친 뒤 그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과 SSG의 경기를 보는데 너무 아쉬웠다. 저기서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린 웨이트를 하고 있구나. 너무 아쉬운 시즌이었다. 내년엔 무조건 가을 야구를 하고 싶다. 내 개인 목표가 포스트 시즌이다. 롯데 자이언츠 2020년 1차 지명, 데뷔 2년 차인 2021 시즌 43경기 4승 2패, 20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2.85. 최준용은 필승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술, 16경기 1승 2패, 3홀드 평균 자책점 5점 40. 올해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4승 5패, 17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5.3점. 숫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준용은 대표팀 승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그를 선택했습니다. 2023년 APBC 이후 2년 만에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쿄돔 마운드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최준용은 WBC를 꿈꿉니다. 군면제보다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기를 더 원합니다. 만약 기회가 온다면 존경이나 이런 건 없이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목표는 가을 야구입니다. 롯데는 7월까지 3위를 질주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8년 만에 가을 야구,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의 12연패, 끝내 연이 닿지 못했습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 최준용은 삼성과 SSG의 준 플레이오프를 보며
속상해 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가 롯데 팬들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손아섭과 최원준. 7월 말 트레이드로 팀을 이적한 두 선수. 그들은 지금 FA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원준, 올 시즌 100G 유학 경기, 타율 G242, 6홈런, 44타점, 62득점, 26도루. KIA에서 부진에 빠져 김호령에게 주전 자리를 내줬습니다. 7월 28일 3대3 트레이드로 NC로 이적. 유니폼을 갈아입은 후 타율 0.258로 반등, 김주원과 테이블 세터를 이루며 팀은 막판 9연승을 질주하고 가을 야구에 성공했습니다. NC는 이미 최원준을 붙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FA가 되는 걸 알면서도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팀에 주전 중견수가 없기에 최원준이 필요합니다. 손아섭, NC에서 입지가 좁아지자 7월 31일 한화로 트레이드. 2026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 원, 한화 유니폼을 입은 손아섭은 리드오프를 지키며 타선의 윤활유 역할, 한화는 정규리그 2위, 플레이오프로 승리. 손아섭은 데뷔 1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습니다. 시즌은 끝났고 두 선수는 FA 자격을 행사했습니다. 원 소속팀에 부담은 없습니다. NC는 최원준 한 명만, 한화는 손아섭과 김범수 두 선수가 FA입니다. NC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다릅니다. 손아섭은 좋은 타자지만 거의 지명 타자로만 나와야 하는 상황, 쓰임새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최근 각 구단은 고정 지명 타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화 역시 손아섭을 꼭 붙잡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연 반년 렌탈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재결합으로 이어질까요? 최원준은 NC로 돌아갈까요? 손아섭은 한화에 남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팀으로 향할까요? 여러분, 홍민기의 1km는 다시 돌아올까요? 감보아의 팔꿈치는 회복될까요? 박찬호는 정말 사직으로 올까요? 레이에스는 떠나게 될까요? 강백호는 롯데를 선택할까요? 최원준과 손아섭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롯데 자이언츠는 2016년 드디어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포스트 시즌을 밟지 못한 롯데. 2025년 7월까지 3위를 달리다가 12연패로 무너진 롯데.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최준용의 절규. 그것은 모든 롯데 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2026년 롯데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투수진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장타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FA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좌절의 시즌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가 2026년 가을 야구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투수 보강, 타자 보강, 아니면 정신력?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롯데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모든 소식, 스토브리그의 모든 폭탄들 가장 빠르게, 가장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강백호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향할까요? KT에 남을까요? 롯데로 갈까요? 아니면 제3의 팀, 그리고 박찬호의 선택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롯데월드 방문, 그것이 정말 신호였을까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주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2026년 그 운명이 곧 결정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직구장에서 가을 야구의 함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